자, 그러면 이제부터 퓨전 개발자 스터디 오늘 PL900 2차 위크 3이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으로 하는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닥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사이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 기반 앱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파워 앱, 모델 기반 앱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걸로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모델 기반 앱을 빌드하는 방법. 이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한번 조금 더 간략하게 좀 추려드리고요. 좀 요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위크3 모델 기반 앱 내용은요. 자, 모델 기반 앱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모델 기반 앱 구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모델 기반 앱 만들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저는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오시는데도 조금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내믹스 365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오늘은 이해를 하시는데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개 있어야 되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델 기반 앱 구성 안내 그리고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에 대해서 시연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라오시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내용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 기반 앱을 소개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딱 보이시면은 이게 원래 다이내믹스 365를 기반으로 한 UI와 그 다음에 데이터버스도 사실 다이내믹스 365의 데이터를 쓰는 게 그 데이터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딱 보시면 이게 다이내믹스 365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은 데이터버스를 기본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낌이 딱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 차곡차곡 쌓아진 내용들을 이렇게 대시보드, 차트 또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시각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이내믹스 365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특징을 좀 보자면 모델 기반 앱 특징으로는 자, 일단은 노 코드입니다. 코드를 잘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고요. 그리고 데이터버스라고 해서 데이터 테이블의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앱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게스트로 표시되는데 출석 체크 이상 없어서 바우처 적립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출석 체크 꼭 해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출석 체크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웬만하면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놓칠까봐 그 다음에 여기 출석 보고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 출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폼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출석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아니면 아까 PL900 우리가 내용 관련해가지고 디스커션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출석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우처 관련해서는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11월 30일, 내일이죠, 여러분. 내일. 그 바우처에 관련해서
네일 관련해서 내일 꼭 들어오셔야지만 그 바우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우처를 꼭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내일 11월 30일 관련해가지고 트레이닝 데이, 버추얼 트레이닝 데이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 바우처의 경우에는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등록은 다 하셨나요? 하충님? 등록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또 입장을 꼭 해주셔서 출석을 해주셔야지만 그다음에 바우처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일단은 모델 기반 앱 특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모델 기반 앱은 다이내믹스 365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UI 디자인, UX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도 지금 보시면 데이터 테이블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앱에다가 띄워주기 때문에 거의 다이내믹스 365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이내믹스 365의 커스텀 버전, 그러니까 개인 설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커스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노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코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데이터버스, 데이터 테이블의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데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이에요. 자, 그리고 디자인의 기초 구성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다이내믹스 365의 UI를 보신 분들은 딱 바로 이해가 가시겠지만 UI 디자인 기초 구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자, 정말 중요한 거. 일단은 테넌트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퓨전 데브 KR 처럼 뒤에 도메인을 쓰는 그룹을 다 테넌트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계정이 여러 개가 있죠. 자, 근데 테넌트 환경 하나에 데이터버스 한 개가 이렇게 짝지어져요. 그러니까 데이터버스 하나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버스 안에 그 안에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테이블을 원하시는 테이블 갖다가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다이내믹스 365 앱과 거의 비슷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블록처럼 이미 만들어진 구성을 쌓아서 앱을 빌드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블록이긴 하지만 그 블록 구성이 무엇이냐? 데이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조건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거를 블록 기반으로 해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기반 앱을 만드는데 순서가 있죠. 자, 첫 번째는요, 비즈니스 데이터 모델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자, 혹시 파워 BI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워 BI는요, 엑셀이라든가 또는 데이터, SQL 또는 웹 데이터 등등등, 클라우드 데이터 등등등 모든 데이터를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줘요. 자, 근데 그 연결하는 방법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데이터를 무조건 갖고 와야 되는데 엑셀이라든가 SQL이라든가 뭐 광기형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든 그다음에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뭐 트리 구조로 되어 있던 데이터를 다 끌고 올 거예요. 근데 모델 기반 앱에서는 뭘 끌고 오냐면 데이터 벌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다 엮어줄 거예요. 테이블 하나 이렇게 다 엮어준 다음에 이 정보들이 다 이렇게 엉겨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하나의 열과 다른 열과 이렇게 얽혀 있고 그래서 다 하나씩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결을 한다는 뜻이 모델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를 절차를 정의하기 합니다. 뭐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출을 넣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가 매출을 넣어야 되는데 벤더사한테 뭐 이런 것도 뭐 요청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매출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절차가 있겠죠. 비즈니스 절차. 뭐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벤더를 등록하기, 그리고 벤더 등록한 업체에서 받아온 뭐 금액이라든가 필요 금액을 입력하기, 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매출을 입력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그 yes or no, 그 다음에 승인 권한 또는 뭐 이러한 내용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나서 매출이 다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반품이 됐는지 안 됐는지 등등등 이에 대한 절차가
절차가, 비즈니스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 기반 앱을 만든다. 자, 그러면은 이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으면 모델 기반 앱은 한 번에, 한 큐에 뚝딱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면은 생성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구성에는 자, 세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테이블이라는 거는 데이터 테이블을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블이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테이블 보면은 딱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데이터가 엑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이라는 것은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들이 테이블로 하나로 딱 묶여 있죠. 만약에 테이블로 묶여 있지 않고 그냥 행과 열로만 그냥 따로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데이터가 다 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의 그냥 격자 모양으로 돼서 테이블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걔는 데이터를 연결시켜 놓은 것 또는 열과 행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테이블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테이블 안에는 열이죠. 열은 보시면은 그 세로로 되어 있는 열, 그리고 그 다음에 행과 되어 있습니다. 행, 기록이죠, 기록. 기록이 레코드처럼 하나하나 쌓이게 됩니다. 자, 그 레코드 안에 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열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등등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는요,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거냐면 그 릴레이션십이 일단은 하나의 테이블과 이렇게 딱 연결이 되었을 때 그 관계성을 맺는데 그 테이블 안에 있는 열 자체가 고유성을 띠는지 그리고 중복성을 띠는지에 따라서 1대 다관계 또는 다대 다관계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초이스라고 있는데 초이스는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UI 디자이너는요, 여기 보시면은 디자이너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이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면, 일단은 UX, UI 벌써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치만 내가 어떤 데이터에다가 어떠한 디자인을 넣느냐, 이거를 선택하기 위한 UI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가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정할 수가 있고요. 로직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각화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와 대시보드와 그리고 파워 BI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화면은 앱 디자이너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앱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 앱 디자이너에 그 사용자는 사용자 화면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앱을 소유하고 있고 앱에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은 앱 디자이너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 기반의 보안,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할 기반 보안이고요. 롤 베이스드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팀 또는 개의 역할,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어카운트 하나의 개인 역할이 있다면은 그 역할에다가 나를 짝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팀을 갖다가 또 짝지어서 그 다음에 역할 기반으로 해서 보안을 맺어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말 뜻은 팀이라고 했죠. 보안팀 또는 HR팀 또는 매출 또는 영업팀이겠죠.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역할을 할당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안 역할이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은 environment maker,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리고 시스템 커스터마이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베이스 유저, 그리고 딜리게이트라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권한이 센 거는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닥스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유를 하실 때 앱을, 그러니까, 우리가 캔버스 앱은 만약에 팀이라든가 또는 그룹,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 그룹을 지정을 해줬을 때 불러와서 공유를 해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요, 미리 정의되어 있는 롤이 꼭 있어야 돼요. 시큐리티 롤을 먼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할당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그러면은 그 왜 이거를 모델 앱을 사용하는 게 좋고, 이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적은요, 비즈니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중앙 집권화적으로 사용하기. 자,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앱 하나만 있으면 테넌트 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 있죠? 그러니까 퓨전 데브 KR, 저 또는 저스틴님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고객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 또는 HR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 또는 고객이 갖고 있는, 고객이 만들어낸 매출 데이터, 또는 고객이 또 생성되어서 또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요 모델 기반 앱으로 들어가셔서 검색만 하면 돼요. 검색만 하면은 아, 이 사람이 무엇을 구매를 했고 그다음 언제 구매했고 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영업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또는 주소 등등등을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 여기 중앙 집권화적으로 좀 약간 보실 수가 있죠.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아무리 크고, 그 다음에 또 뭐 사용자 데이터든 매출 데이터든 엄청나게 쌓이더라도 거대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장이 계속 되거든요. 그리고 모델링이죠. 모델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과 테이블을 엮어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안, 그리고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롤 기반으로 해서 역할 기반으로 하는 그 다음에 보안을 다 우리가 매치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API의 모든 장점, API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중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하는데 뭐가 좋으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벌써 중화가 돼 있잖아요. 한 곳만 들어가서 나는 데이터만 편집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실시간 편집이 되면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도 바로바로 시켜주고요. 그럼 내가 H 또는 그 영업 판매 사원이 요번에 새로운 고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했더니 그래서 그 매출 데이터라던가 또는 고객에 대한 정보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싱크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금방금방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의사 결정 등 처리가 빨리 이루어지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디에 사용하실 수가 있냐? 영업 관리, 매출 관리, 또는 어카운트 관리, 고객 관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모델 기반 앱과 파워 앱 포털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리실까 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모델 기반 앱과 파워 앱 포털 같은 점은요. 데이터버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UI, UX적으로 모델 기반 앱을 보여주던가 파워 앱 포털에다가 다가도 UX, UI를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UI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벌써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끌어다가 쓰기만 하고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우 코드예요. 자, 그래서 거의 코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실사용자는요, 모델 기반 앱은 아까 영업 매출, 뭐 고객 정보이기 때문에 뭐 등등등 내부적으로 사용해요. 테넌트 내부 정보로. 자, 근데 파워 앱 포털은요, 테넌트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의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워의 포털, 웹사이트죠.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뭐 질문을 남기던 또는 내가 필요한 그런 정보를 보던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둘 다 내부와 외부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부든 외부든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그인 정보는 사용자 정보에 남게 돼요. 그 정보가 데이터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인업, 그러니까 뭐 회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데이터버스의 사용자 내역 또는 그 연락처 내역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UI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UI. 자, 모델 기반 앱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UI예요. 그래서 다이내믹스 365랑 거의 비슷하고요. 자, 파워의 포털은요, 포털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포털을 들어간다던가, 뭐 다른 어떠한 뭐 네이버를 들어간다던가, 뭐 이러한 웹 형식의 사이트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보실 수 있는 게 웹사이트잖아요. 자, 파워의 포털은 웹사이트 형식의 UI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은요. 보시면 모델 기반 앱은 접근이 누구한테만 가능하냐? 내부 사용자. 자, 테넌트 조직 내부에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한 대신에 파워의 포털은요. 포털에서 접근하는 사용자 정보를요. 데이터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부, 외부.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을 걸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떠한 고객이 자, 매출을 한 1,000만 원 정도 구매를 해서 올려줬어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벤더사한테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항상 승인자가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금액이 합당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역은 무엇인지 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승인자의 입력 요청이라고 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을 짜가지고 무조건 매출을 입력을 해줬을 때 또는 어떠한 벤더에다가 금액을 입력을 해줬을 때 이거를 자동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이메일이 날라오게끔 합니다. 또는 그러한 로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델 기반 앱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닥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델 기반 앱, 잠시만요. 네. 모델 기반 앱, 자, 빌드를 한번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모델 기반 앱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캔버스 앱과 어떻게 다른지, 구성 요소, 그리고 디자인 방법, 그리고 모델 기반을 공유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내믹스 365처럼 생겼고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게 되게 조금 비현실적인 것은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야지만 이렇게 이쁜 차트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앱 같은 경우에는 모델 기반 앱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내용들은 추후에 PL100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만들기에 대한 접근 방식 아까 배웠죠? 첫 번째로 데이터가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터가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고객 등록, 그 다음에 고객의 그 데이터 정보 등록, 그 다음에 뭐 승인자에게 확인받기, 그 다음에 또 매출 입력하기,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정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앱 빌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앱을 빌드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드 블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테이블과 열과 관계,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택은 초이스고요. 자, 테이블은 추적하는 속성이 있는 항목이라고 테이블, 엑셀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디자이너는요, 테이블 디자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고, 컬럼, 열은요, 테이블과 연결된 속성이죠. 뭐 예를 들자면 이름, 그 다음에 뭐 주소,
그 다음에 또 뭐 주민등록번호, 매출액 등등등 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테이블 디자이너에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죠. 자, 관계는 테이블과 서로 관련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테이블 하나와 테이블 두 개를 다 같이 엮을 때, 그 엮을 때 있어서 정의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진민아라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밸류 값이, 그 데이터 값이 중복이 되었다. 그러면 중복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한 사람당 하나씩만 받을 수 있는 유니크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가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고유성을 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고유성은 1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중복성은요, n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시켜 줄 때 데이터의 내용이 고유성, 그 값이 하나인 것과 그리고 중복성을 띠고 있는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줘요. 자, 연결을 시켜줘서 그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렇게 n과 n-1 또는 n-n으로 해서 관계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이스 선택이죠. 이거는 사용자가 미리 정의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이라고 해요. 자, 모두 다 테이블 디자이너에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요. 앱이 있고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폼이에요. 폼이 있고, 그 다음에 보기가 아니고요. 뷰입니다. 이게 자동 번역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앱은요. 보시면은 우리 모델 기반 앱의 구성 요소 또는 속성 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트 맵은요. 앱에 대한 탐색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양식 또는 폼인데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입력, 데이터 만들기 했을 때 들어가는 양식이 요거예요. 폼이라고 되어 있고요. 뷰는요. 뷰는 사용자가 딱 봤을 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구나. 근데 그걸 클릭해서, 그 정보를 딱 봤을 때 보여지는 뷰가 여기 보기입니다. 이제 뷰이죠. 그래서 그걸 디자이너 보기, 그리고 또는 폼, 양식 디자이너에서 양식을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폼 디자이너, 이렇게 됩니다. 자, 논리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논리라고 되어 있어서 5가지 종류가 되어 있어요.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은 어떠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스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텝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어떠한 고객의 정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텝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만약에 고객의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확인을 받는다던가 매니저가 확인을 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거나 또는 고객의 정보가 아직 미약하다 또는 주소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스텝을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뭐 세 번째 스텝으로 가서 매출을 적어 주실 수 있고 네 번째 매출을 확정이 지어졌을 때 그게 반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이 고객은 다음번에도 구매할 고객이다, 잠재 고객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퍼센테이지를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스텝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플로우입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요. 워크플로우. 자, 이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그 워크플로우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또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은요, 액션이거든요. 그 워크플로우에서 지정 작업을 포함해서 동작을 수행하는 호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 유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워크플로우라는 것도 그렇고,
작업도 액션이라고 해서 워크플로우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트리거가 딱 발현이 됐을 때 그 작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이에요. 비즈니스 규칙은 테이블 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어떠한 요구사항, 데이터가 딱 들어왔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컬럼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데이터의 유효성을 좀 검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뭐 그걸 예를 들자면은 뭐 데이터 매출액이 뭐 3천만 원이 넘었다. 그럼 3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yes 또는 no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yes or no로 표시를 해주면서 그에 대한 비즈니스 규칙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을 딱 검사를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논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흐름은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인데요. 내가 뭐 예를 들자면은 매출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고객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람을 받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라는 조건의 트리거를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 그 액션으로 있어서 이메일을 받기 또는 뭐 매니저한테 알람 보내기 또는 뭐 데이터버스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기 등등등 자동화된 흐름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 유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시각화가 있죠. 시각화는요, 보시면 여러분 시각화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차트, 대시보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가 있는데요. 인베디드라는 것은 내장이란 뜻이에요. 그 말 뜻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요 모델 기반 앱 안에다가 파워 BI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차트 디자이너에서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워주시거나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대시보드를 띄워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BI, 기존에 갖고 있는 파워 BI 타일 및 대시보드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모델 기반 앱 설계. 자, 설계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은 앱 디자이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사이트 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시보드,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로우, 그 다음에 여기 엔티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양식은 폼이에요. 양식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정의한대요. 자, 이 말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가 입력을 하려고 할 때 입력하는 폼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기는 사용자가 이 어떤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트도 자, 시각적인 표현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차트를 내용하는 거고요. 차트가 여러 개 모아지거나 또는 대시보드들의 타일 같은 걸 다 모을 수 있는 것이 대시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편집을 해줄 건데 이거는 디자이너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유자가 그러니까 모델 기반 앱의 소유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사용자는 달라요. 사용자는 이러한 화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편집을 하게 되고 폼이나 뭐 양식 등등등을 여기서 내가 디자인하거나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는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입니다. 그럼 데이터 모델. 데이터는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파워 앱스에 들어가시면은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테이블. 테이블에 들어가셔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차곡차곡 직접 쌓아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만들어진 모델 기반 앱에서도 폼 양식을 통해서 저장을 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들 내용은요, 펀드레이저라는 그러니까 모금 기금, 이죠. 뭐 예를 들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펀드레이저라고 예시를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펀드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가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름, 뭐 기부 캠페인의 목표 또는 소유자, 그리고 또 총 기부액 또는 그리고 뭐 어디에 생성이 됐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에 보시면 테이블이에요. 엔티티가 옛날 이름이었거든요. 테이블은 하나의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즈니스 규칙을 설정하실 수 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은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대시보드도 어떤 데이터가 쫙 쌓였을 때, 여기 보시면은, 종류별로 해서 원 차트, 그 다음에 총 금액, 그 다음에 월별 금액, 뭐 등등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연락처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 둘씩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모델 기반의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워앱스 포털 또는 파워앱스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파워앱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앱스에 들어가게 되면 짜자잔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딱 생성이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그인이 벌써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디폴트 환경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나진스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환경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디폴트 환경이고요. 자, 이건 어떻게 생성이 되었냐면 제가 M365 개발자 계정 그러니까 이거는 저스트님께서 원래는 계정을 다 만들어 주신 거죠. M365 계정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환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파워 플랫폼 개발자 계정을 만들게 되면 파워 앱스에 자동으로 이러한 환경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쓸 수 있냐? 테이블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빌더의 프리미엄 등등의 라이선스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워 플랫폼 개발자 계정, 사실은 파워 앱 개발자 계정이겠죠. 자, 그래서 그걸 만든 후에 이 환경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앱을 만들 때는 만들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빈 페이지의 캔버스 앱, UI, UX 만들 수 있는 앱이라고 했죠. 자, 모델 기반 앱, 자, 데이터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테넌트의 내부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했습니다. 공백에서 포털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 데이터버스를 사용하면서도 그리고 테넌트 외부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포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모델 기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식 앱 디자이너로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로드해서 여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모델 기반 앱 한번 그러면은 영어 이름이 안 되니까 모델 그래서 기반 앱, 드리븐 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게 헷갈려 하실까 봐 이거를 먼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잘 보고 계시죠? 여기서 이게 딱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랜딩 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앱 디자이너라고 써져 있어요. 앱 디자이너. 그래서 이름이 모델 기반 앱으로 만들어 놨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어떤 거를 저장을 하고 난 후에 저장 후 닫기,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에 대한 그 종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다 검사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게시를 하셔야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화면에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그거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때서야 사용자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이트 맵이죠. 사이트 맵이 무엇이냐면 이게 내비게이션 바예요. 그래서 어떠한 영역을 만들고 어떠한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하위 영역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어떠한 그 사이트 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대시보드가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편집할 수 있는 그 아까 펜 모양이 있었죠? 클릭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 영역이 있는데 이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아까 펀드레이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코로나를 위한 불우이웃, 돕기 영역이에요. 돕기 영역. 자, 그러면 새 그룹을 만들어 놨죠. 자, 그룹을 만들어 놨는데 새 그룹은 어디다 갈까요? 자, 뭐 저는 서울 지역 또는 뭐 등등등을 하고 싶습니다. 또는 하위 영역에다가 좀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그룹이 이렇게 다 아이디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고급도 보셔도 되고, 추가 제목도 여기다가 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성 요소. 그리고 여기 서울이라고 지역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새 하위 영역에다가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속성인데요. 여기서 속성을 우리가 엔티티라고 해서 테이블로 할 거예요. 테이블이 엔티티예요. 자, 테이블을 만들어줄 건데 우리가 테이블을 지금 당장에 만들 수는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디폴트 있잖아요. 디폴트의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여기서는요, 뭐 거래처 또는 여기 보시면은 거래처라고 되어 있죠? 자, 거래처 또는 이러한 내용들을 엔티티를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거래처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사용자?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카운트 또는 컨택트, 연락처. 컨택트, 또는 한글로 하니까 연락처. 연락처가 있네요, 한글. 그래서 미리 제가 또 저장을 해놓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하니까 저장이 되었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 구성 요소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영역 말고 그룹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부산이라고 해줄까요? 부산, 부산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연락처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구성 요소에 보시면은 속성에 여기서도 편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하나 더 하위 영역을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와서 하위 영역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여기도 테이블을 또 같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엔티티 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서도 아까 연락처가 있었죠. 연락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게시를 한번 해볼게요. 게시. 자, 게시. 그러면은 여기 만드는 사람의 그 사용자,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뭐가 달라진지는 잘 모르는데,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앱 디자인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엔티티가 지금 연락처 하나만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영역에서 보시면은 서울과 부산이 있었는데, 서울과 부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데이터들도 다 엔티티 요거 연락처 하나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양식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장을 한 다음에요. 그 내용들을 한번 게시를 해볼게요. 자, 게시. 그래서 비교를 좀 해줄게요. 지금 제가 앱 디자이너에서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는 화면과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지금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이 있고 홈이 있잖아요. 홈을 딱 누르게 되면 연락처라는 요 데이터들이 나와요. 근데 데이터 보니까 이렇게 활성 연락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벌써 저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름, 그 다음에 직함, 그 다음에 또 거래처 이름 등등등, 전자메일 등등등 나오게 됩니다. 자, 너무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연락처들이 몇 개가 있는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원한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새로 만들기 보시면 이름 넣어야 되겠죠? 제 동생 이름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넣어주시고, 직함. 직함은, 뭐라고 해줄까요? 거래처 이름도 한번 제가 미리 다 넣어놨기 때문에 자, 최근 레코드 말고 그 다음에 새 레코드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전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근무지 전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부서는 HR 이렇게 해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는 민감한 정보라서 넣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등등등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서울이니까 서울 뭐 예를 들자면은 종로구 그다음에 종로 1길 뭐 등등 5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도록 할게요. 저장하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이 됐죠? 데이터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가 몇 개가 만들어졌죠?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원래 두 개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한 개가 더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는 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만드는 사람이죠. 모델 기반 앱을 만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사이트 맵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제가 엔티티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연락처 말고 여기도 구성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영역. 그래서 거래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거래처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네. 여기 보시면은 엔티티라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지네요. 자, 그러면은 유형을 다시 선택을 하고, 네, 유형을 다시 선택을 하고요. 엔티티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거래처로 한번 거래처로 해서 어카운트거든요. 여기 어카운트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자,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게시를 해줄게요. 게시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앱 디자이너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테이블들이 두 개가 생겼죠. 자, 그리고 여기서 폼, 그 다음에 보기, 그리고 차트, 대시보드가 있잖아요. 이거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폼은 뭐였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를 데이터를 입력할 때 나오는 폼이거든요.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래처 요거 있죠. 그래서 요걸로 저장을 해줄 거고요. 이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테이블에 양식 있죠. 폼. 이에 대한 그 폼 편집기가 나옵니다. 폼 편집기. 자, 앱 디자이너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은 폼을 디자인할 수 있는 편집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양식 디자이너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양식 디자이너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양식 디자이너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크게 키울게요. 자,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처 이름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여기다가 필요한 정보들의 그 컬럼들을 여기다가 다 넣어줘야 돼요. 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보시면은 세팅이 자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헤더가 내 새 거래처라고 되어 있고요. 요약이라고 해서 요약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요약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거래처 정보 있고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소셜 창 등등등 여기 도우미 섹션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한번 세부 정보 등, 유학 정보 등 필요한 컬럼들을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등급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땐 비즈니스 종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넣어주게 되면은 아 얘가 폼 양식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것도 입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진짜 전자메일 주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소에 우편번호가 너무 필요하다. 그럼 여기도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시면은 여기 우리 방금 여기 트리뷰 있거든요. 이 트리뷰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 정보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 팩스가 있죠? 팩스. 원래 팩스가 있는데 여기 보기를 하이드로 해놨어요. 숨기기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보이지 않기 하면은, 보이기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숨겨놓을게요. 자, 그리고 웹사이트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는 주식 종목 코드 또는 마케팅 전용. 이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숨기기를 해서 이렇게 입력하실 때 이것만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자이너에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게시를 꼭 해주셔야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서 폼으로 들어갈 때 이 양식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복이 있어요. 뷰예요, 뷰. 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로 하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내 모든 거래처 요거 있죠. 그 모든 거래처들을 여기 보시면 편집도 있거든요. 편집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저장을 하라고 하니까 꼭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로드를 하죠. 원래 보시면 모든 거래처 이렇게 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뷰. 그래서 그 뷰들을 우리가 열 특성이라든가 요 관련 엔티티들을 추가를 여기다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셔가지고 테이블, 이게 보기 디자이너에서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추가를 안 하셔도 되고요. 모델까지 다 봤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기, 그렇게 양식, 폼, 그 다음에 보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차트 뷰, 대시보드 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하시고 게시를 하게 되면은 또 사용자에서 여기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다시 리프레시를 해주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있고요. 자, 서울을 클릭을 했을 때 연락처 말고도 그 하위 여기 보시면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앱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엔티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거래처, 뭐 모델 기반, 연결, 엔티티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엔티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가 비즈니스 흐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비즈니스 흐름은요. 모델 기반의 위크4와 그다음에 위크4 거래처 업데이트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편집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나와놨어요. 만약에 거래처에 테이블 있죠? 여기 자세히 볼게요. 자, 데이터 단계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연락처를 넣게 되고요. 담당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간 매출을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간 매출이 이렇게 넣어졌을 때 그 데이터가 이렇게 트리거가 되어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요. 그럼 연간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yes일 때는 거래처 디테일을 넣어라 라는 지시를 넣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단계에서 거래처 번호 내역을 추가적으로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 데이터를 넣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데이터의 시가총액과 발행 주식수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내역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폼을 통해서 입력을 했을 때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리거가 되어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걸 어떻게 쓰이는지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대시보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대시보드는 사실 데이터가 좀 많아야지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만든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모델 기반 앱의 소유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인데, 그러면 사용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고요.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카운트가 있고요. 펀드레이저에 어카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요에 대한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데이터 내용들은 데이터벌스에서 다 끌어온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아까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모델 앱
모델 기반 앱에서도 추가를 하더라도 이 앱에서도 똑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버스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새로 만들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기 양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어카운트, 거래처죠? 어카운트도 여기 보시면 거래처 이름이 딱딱딱딱딱 되어 있습니다. 자, 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거래처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본 뷰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이내믹스 365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내용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버스는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테이블 있죠. 테이블로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데이터 벌스를 시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테이블이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 이렇게 이거가 하나가 테이블, 요거 하나 테이블, 테이블이 쫙쫙쫙쫙 들어가 있고요. 아까 썼던 거는 제가 거래처라는 것과 거래처 어카운트죠. 어카운트라는 테이블과 그리고 컨택트, 연락처라는 컨택트라는 데이터를 썼어요. 자, 여기 보시면 테이블이 있고요. 요 이름과 유형 등등은 메타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래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는요. 자, 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열이 엄청 많죠? 열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과 데이터 형식, 유형 등등등은 이거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 30일 유예 기간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들은 이렇게 통합 표시로 무조건 되어야 되면 뭐 이러한 옵션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용자 지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직접 만든 건 없으니까. 네, 사용자 지정은 제가 직접 만든 테이블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써야 될 것은 아까 거래처 아까 있었죠? 그래서 이름이 어카운트 아이디였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 속성이 거래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타데이터요. 혹시 우리 엑셀 보시잖아요. 엑셀 거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시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png라고 해서 그림 파일이거든요. 그림 파일인데 사실 그림 파일을 들어가면 그림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유형이 있어요. png 파일 그리고 크기 46KB 수정한 날짜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보여지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원래 작성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속성 그리고 그에 대한 종류, 그다음에 유형 등등을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메타데이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의 메타데이터는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처 테이블이 되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데이터가 레코드가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그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보냐?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D365, 그러니까 모델 기반 앱에서 봤던 내용들이 똑같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원래 원본이에요. 원본이고요. 그 내용들을 아까 모델 기반 앱,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자, 여기에 보시면 원래 원본으로 이렇게 쌓아져 있다. 그리고 UX, UI로 아까 보였던 것처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테이블만 만들어서, 아, 여기 UX, UI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를 땅땅땅, 이렇게 레코드를 추가를 하시고, 그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기본 그 내용들은, 다이내믹스 365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 모델 기반 앱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은 모델 기반 앱 여기 보셨죠? 그래서 기반 앱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양식도 만들었고요. 양식 편집도 했어요. 네, 편집 다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앱 디자인의 뷰를 열고 추가를 해봤고요. 자, 추가도 해보고 앱도 게시를 해봤고요. 게시를 해야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사용자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제어 및 모델 기반 앱 공유라고 있습니다. 자, 보안 역할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안 역할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환경, environment,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시스템, 뭐, 사용자 정의, 커스텀, defined겠죠? 커스텀 시스템, 사용자 정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버스 사용자. 그리고 이거는 사절이 아니고요. 이거는 잠시만요. 정확하게 명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게이트. 딜리게이트는요, 이거는 위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5개의 시큐리티 룰이 있어요. 보안 역할. 근데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지만 우리가 5개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서 제일 프리빌리지, 그러니까 제일 할 수 있는 접근 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시큐리티 롤이 그러니까 어떠한 앱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위임 삭제하거나 또는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바이트먼트 메이커는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자, 새로운 리소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커스터마이저는요, 다 이게 자기가 만든 것만 보실 수가 있고요. 자기가 만든 것만 볼 수 있고, 자기가 만든 것만 라이트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버스 유저는요, 여기 보시면은 읽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하고, 쓰고, 그 다음에 또 삭제 가능하시고, 딜리게이트는요, 어떠한 사용자를 위임해서 대신해서 그 역할을 받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앱을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앱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앱을. 자, 여기서도 공유가 가능한데, 자, 여기서 앱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모델 드리븐 앱이 있어요. 근데 편집에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다음에 해주셔도 되고요. 네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앱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쉐어를 누르시면 돼요. 자, 잠시만요.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공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 그래서 공유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여기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테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실 건데 공유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 이렇게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안 역할 할당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까 보안 역할이 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분한테 시스템 관리자를 줄지, 시스템 커스터마이저로 줄지, 저는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모든 걸 읽고 쓰고 다 삭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저로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보안 역할은요, 데이터버스에 대한 보안 역할 관리예요. 그래서 이 테넌트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들을 검색을 해서 그 사람들과 공유를 할 때 이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공유까지 했습니다. 조금 느리네요. 자, 공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공유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있죠. URL을 갖다가 우리가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빨리 시간이 없으므로 자, 지식 점검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해드리는 게 조금 낫겠죠. 자, 번역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볼게요. 모델 기반 앱을 빌드할 때 앱 탐색을 정의하는 디자이너는 무엇인가요? 앱 디자이너는요, 전체 디자인이고요. 디자이너 보기는 보기만 할 뿐이고요. 사이트 맵 디자이너가 자, 앱 탐색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표준 절차 또는 프로세스를 만들려면 어떤 유형의 논리를 구현한 것이 좋을까요? 자, 어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거래요. 표준 절차.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뭐 스텝 1, 2, 3, 4, 5 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뭐 스텝 3로 들어가서 뭐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추후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yes or no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모델 기반 앱을 공유할 때 다음 중 어떤 것이 사실일까요? 사용자는 미리 정의된 보안 역할? 아니에요. 사실 보안 역할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델 기반 앱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공유를 해야지만 이거를 시스템 커스터마이저 또는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보안 역할에다가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링크를 가진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 액세스는 여기 보시면 공유를 할 때 꼭 여기를 그러니까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역할 보안을 중점으로 해서 이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매핑을 해주셔야지만 이 앱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는 미리 정의된 또는 사용자 지정 보안 역할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 이상의 보안 역할을 앱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미리 정의되거나 또는 지정 보안 역할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상의 보안 역할을 앱과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탈이에요. 포탈. 파워앱스 포탈이고요.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보여드릴 부분이 있어요. 네, 모델 기반 앱 만들기 이거 다 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위크3 파워앱 포탈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성 요소와 포털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는 내용 그리고 테마 보안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거, 잠시만요. 사실 이게 프로비저닝 되는데, 파워 앱스에서 이거,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 앱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앱에서 보시면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근데 공백에서 포털라고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환경 하나당 여기 데이터버스 하나밖에 못 만들고요. 그리고 포털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에러가 나겠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서 포털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과 주소와 언어를 선택을 하셔서 만드셔야 되는데, 자,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떠놨어요. 녹화를 해놨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맨 처음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공백에서 포털을 클릭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언어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저는 퓨전 데브 포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주소 창도 똑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선택을 했고요. 사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포털의 주소가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웹사이트 레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레코드가 없으니까 그거는 사용하지 않았고 만들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 프로비저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면은 그 말 뜻은 뭐냐?
이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 요소들을 자동으로 집결을 해주고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비저닝이 또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성일 테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주겠죠. 근데 그게 30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는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파워 앱 포탈 적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떨 때 쓰냐? 자, 일단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또는 개인화된 셀프 서비스 환경 제공.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소통을 하기 위하거나 또는 우리가 테넌트 내에서 그 내부 사용자 테넌트에서 테넌트 내부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앱 포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브랜드화 되어 있고요, 개인화가 되어 있어요. 브랜드화가 되어 있다라면은 퓨전 데브를 위한 온리 포털일 테고, 개인화된 것은요, 사실 사용자에 따라서 권한에 따라서 얘가 볼 수 있는 내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셀프 서비스, 만약에 사용자가 거기로 들어가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셀프 서비스 환경 제공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활하게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자, 기반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환경 하나의 포털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벌써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기능은 중앙 집중식 관리. 그쵸?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용자가 여기 포털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 포털에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다른 뭐 포털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은행 앱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 회사에서 나왔는데 앱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앙 집중식으로 이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또는 여러 개를 가지고 앱 포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데이터 모델. 자, 데이터 베이스 하나죠. 데이터 베이스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델도 엮어준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 된 모델도 하나이고요. 자, 그리고 역할 및 권한을 우리가 따로 지정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양식, 폼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양식과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모두 쌓여서 테이블처럼 보여지는 보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규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칙은 테이블마다 규칙 또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유효성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포털 템플릿으로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말 뜻은요. 여기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데이터를 만들 때, 이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태블릿이 있어요. 템플릿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캔버스 앱이라고 써 있는데, 또는 여기 보시면은 포털이라고 돼 있죠. 이 포털도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벌써 이미 포털을 하나 사용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환경 있죠? 데이터의 그 환경마다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라이선스에 따라서 얘가 요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조건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 그럼 라이선스에 좀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럼 핵심 컴포넌트는 뭐냐? 파워 앱 포털 스튜디오. 자,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내가 UI나 UX적으로 디자인을 조금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페이지는요. 자, 여기 보시면 파워 앱 포털 스튜디오는 만드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소유자죠. 소유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이고요. 웹페이지는요.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인데 웹페이지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랜딩 페이지 하나가 있는데 랜딩 페이지 밑에는요. 뭐 여러 가지 페이지 주소가 붙고요. 그거에 따라서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소스 또는 주소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해서 미리 구성을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페이지에다가 붙여서 써넣기만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컨텐츠 스니핏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 그러니까 웹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로고라든가 또는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컨텐츠 스니핏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테이블 리스트와 테이블 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리스트는요, 어떤 데이터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테이블 폼은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용자가 어떤 폼에다가 입력을 하게끔 해서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줄 수 있는 폼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리스트로 해서 그 데이터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잠시만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다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지우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만들기 들어갔을 때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보면은 공백에서 포털을 만들어서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비저닝이 30분 이상 걸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두 개가 생겨요. 앱이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포털 관리, 그래서 포털 매니지먼트라는 거 하나, 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이름을 사용을 해서 만든 거 하나. 그래서 내가 사실은 퓨전 데브 포털이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두 개가 짝지어져서 생깁니다.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짝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항상 포털은 뭐냐면 우리가 평가판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트라이얼로도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무조건 추후에 이걸 계속 유지하시기 위해서는요. 프로덕션 환경에서 꼭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으로 꼭 전환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 말 뜻은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퓨전, 여기 포탈은요,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주소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창. 이거는 보시면은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만약에 원하시면은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조금 변경하긴 했는데 거의 디폴트랑 같아요. 내가 만약 프로비저닝 해서 요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냥 딱 한 번에 클릭으로 이렇게 화면들을 다 구성을 해주시고요.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는 하위 페이지 1과 자, 그리고 하위 페이지 2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 페이지 1, 그리고 페이지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문의하기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드니까 제가 이렇게 편집을 다 해놓은 거고요. 자, 궁금한 거는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필 이름 해서 우리 로그아웃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요. 내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외부 로그인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외부 로그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s AD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프로필 이름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만들어 놨냐고요? 아니요. 얘가 벌써 프로비저닝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암호 설정 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로그아웃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원하시는 경우에는요, 제가 등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 메일로 해서 저는 요걸로 한번 사용자 이름, 이거는 홍길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홍길동. 자, 홍길동.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네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했더니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자, 그러면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길동, 이렇게 해놨고요. 근무자 전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조직 이름. 자, 퓨전 개발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직책. 뭐 운영진. 이렇게 해서 굿.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면은 저는 이걸로 해서 로그인을 계속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홈으로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이제 보여줬으니까 좀 대충 이해는 가셨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편집을 하고 제가 원하는 것들로 커스텀 할 수 있냐라고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까 제가 요거를 그냥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들어가지 않고 편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편집. 자, 편집. 이걸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요거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전 개발자. 10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상태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동기화 구성 또는 웹사이트 찾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사실은 이게 뭐냐면 동기화 구성이라는 것은 이거를 클릭을 해야지만 제가 방금 변경했던 이러한 버전들이요. 다 업데이트 되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동기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뉴바가 있습니다. 메뉴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및 탐색이라고 해서 여기 홈페이지가 있고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페이지 있죠? 웹페이지의 이름과 그 다음에 URL 주소 부분, 그 다음에 템플릿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페이지로 들어갔고요. 하위 페이지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위 페이지 1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위 페이지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고객 정보 안내 페이지. 자, 그러면은 저는 부분 URL을요,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스터머 1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건 저장이 되었긴 했지만 동기화가 안 됐고 웹사이트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 구성을 꼭 해주셔야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 동기화가 되어서 제가 방금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다 같이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웬만하면은, 자, 이거는 그러면은 해주지 마시고 뒤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부분에서 에러가 났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정보 안내 페이지. 자, 그러면은 URL을 이 서식, 그래서 에러. 잠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권한. 자, 템플릿.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파워 하위 페이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하위 페이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자기 에러가 났습니다. 아까는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에러가 나진 않았었거든요. 자, 근데 동기화 구성하다가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원래는 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하위 페이지 1번이 있고요. 자, 이렇게 커스터머 1으로 바뀌었고요. 자, 밑에는 제가 사실 양식과 이렇게 목록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위 페이지. 자, 여기도 좀 바꿔볼게요. 이거는 고객 정보 안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름과 그다음에 고객 이름, 그다음에 내역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역등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서 거래처 이름 등등등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역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양식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양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양식으로 만들었고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양식을 딱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기존 항목 있죠? 이 데이터를 어디다가 연결을 하냐? 이거를 이름을 정해주시고요. 테이블 있죠? 테이블을 다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양식에서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이 거래처에다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레이아웃도 거래처가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사용 권한, 그러니까 사용자에 따라서 이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사용 권한 관리 꼭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만드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 입력도 보시면 좀 편집을 해주도록 할까요? 다 모든 것을 삭제까지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롤 베이스예요. 롤 베이스, 시큐리티 롤 베이스고요. 이러한 권한 유형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자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추가를 해주셔야지 추후에 여기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장이 되었다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1번과 그다음에 2번이 있었죠. 그래서 퓨전 개발자 101, 그 다음에 페이지, 다시 뭐, 예를 들자면, 퓨전, 어,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 다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페이지 등등등 이러한 내용도 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에 맞게 이렇게 다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변경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퓨전 데모라고 해서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되냐? 그냥 새 페이지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백을 해도 되고요. 랜딩 페이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디폴트로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로 만들어서 여기서 웹 페이지를 이름을 좀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랜딩 페이지, 새 페이지 말고 퓨전 개발자 페이지. 자, 뉴 페이지로 해서 그냥 디폴트 스튜디오 템플릿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장이 되었죠? 동기화 구성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페이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새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방금 퓨전 개발자 페이지 여기 생성이 됐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편집 다 가능하고요. 섹션 제목 이런 거 다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 업로드해서 이미지의 내용들도 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추가? 이미지 업로드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업로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QR코드 넣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아까 이 내용, 우리 위크 3인데 사실 이 위크 3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우리가 새 페이지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로 추가를 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 그 다음에 또 목록 다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섹션을 추가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좀 더 맨 마지막에 이 섹션 있죠? 이 섹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를 뭐 3열 섹션 해서 이렇게 3개의 섹션으로 다 만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섹션도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여기 보시면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를 다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폴트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파란색이라서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파란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테마 다 바꿔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근데 테마가 자기 원하는 커스터마이즈 된, 그러니까 개발적으로,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은요, CSS에서 편집해가지고 눌러서 여기서 다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터 시작해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 내용들을 여기서 다 편집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웹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 이거에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페이지 템플릿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 스튜디오 템플릿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또, 네, 템플릿이 뭐 액세스를 거부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코드 편집기에다가 여기다가 좀 넣으실 수가 있고 편집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전체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에 대한 코드를 다 넣어주시면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다가 다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디폴트 스튜디오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기본 템플릿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내용들이 다 같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되었고 동기화를 구성을 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편집된 내용들이 잘 표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웹사이트 찾아보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웹사이트 찾아보기 하니까 다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서요.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퓨전 개발자 101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퓨전 개발자 퓨전 개발자 페이지가 하나 생성되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자, 퓨전 개발자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지는 네, 내용 섹션 여기 추가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 자, 여기서 좀 아까 고객 정보 안내 페이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리스트라는 내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에,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밑에 보면은 여기 고객 정보 페이지, 안내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여기서 실제로 만든 사람이 보는 그러한 내역들은요, 이렇게 양식으로만 보이고요. 거래처 이름 이렇게만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 화면에서는요, 웹사이트 찾아보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로 들어오면서 여기 보이세요? 폼입니다. 폼이 딱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처 이름, 전화, 웹사이트 이렇게 폼 종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폼은요, 거래처라는 폼을 기본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요거랑 같이 렌더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리스트였잖아요. 제가 뷰로 해서 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처 이름, 기본 전화, 주소, 기본 연락처, 전자메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데이터버스에 뭐였죠? 거래처 이름
에서 보셨던 내용들이고요. 아까는 리스트라고 해서 아무 내용이 없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이 내용들이 다 여기서 보여지고요. 데이터볼스에서 있는 내용들을 다 끌어와서 여기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고객의 정보, 그리고 정말 민감 정보는 이에 대한 데이터볼스에 대한 롤 베이스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누가 볼 수 있는지와 없는지를 꼭 구분을 해서 롤을 정해 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까지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포털 소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구성 요소 개요 다 만들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자,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자, 프로비저닝까지 다 해놨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파워 앱 포털 스튜디오 다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상단에 있는 게 명령 표시 줄이라는 것과 두 번째 내비게이션 바는 도구 벨트,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화면, 캔버스 화면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푸터라고 해가지고 자동 저장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5번은 자, 여기 보시면 속성 창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웹페이지의 형태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요거 말고 이것뿐만 아니라 얘를 웹사이트 보기로 했을 때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처럼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웹사이트 또는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페이지 템플릿 아까 설명드렸죠? 페이지 템플릿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내용들을 템플릿을 다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설정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어디냐면 이겁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아까 두 개 짝지어서 이게 포털 관리와 그리고 또 퓨전 포털이라고 해서 이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앱 또는 그리고 앱 스튜디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 편집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 포털 관리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포털 관리. 자, 얘 포털 관리는 말 그대로 포털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퓨전 데브 포탈은요, 아까 디자인적으로 또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속성들을 짜집기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앱 스튜디오 화면을 말하는 하는 거고요. 관리는 뭐냐?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 말 뜻은 여기 보시면 내용 조각이라고 해서 데이터 스니펫이라고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기 밑에 요거거든요. 푸터라고 해서 이 스니펫 조각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여기 디자이너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여질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실제 HTML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어디에 보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에 자, 아까 웹사이트죠?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 여기 밑에마다 이렇게 표시되는 구역이 있어요. 푸터라고 해서 보이세요? 요 푸터입니다. 이게 데이터의 조각들이에요. 다 조각들.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은 내용 조각, 그리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웹페이지 있죠? 웹페이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뭐 디폴트, 양식 등을 여기서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페이지 템플릿 여기 있죠? 네,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튜디오의 그 다음에 템플릿이 어떤 것인지 여기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웹페이지 이렇게 나타나고 관리 유형, 그 다음에 관련 항목 이런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여기서 모아두고서는 데이터들을 여기서 편집을 한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한다. 그러니까 관리한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실제로 만들어 봐야지 조금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템플릿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콘텐츠 스니펫, 아까 데이터 양식의 그 내용들을 우리 같이 봤어요. 콘텐츠 스니펫 이런 거 봤죠? 아까 포터 보여드렸죠? 카피라이트. 이게 다 콘텐츠 스니펫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정확에는 일반 텍스트와 HTML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고요. 그리고 테이블 목록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양식 폼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로 해서 목록을 볼 수 있게끔 아까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테마도 보여드렸어요. 테마도 여기 보시면은 테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조금 이거는 예전의 방식인데요. 조금 UX, UI가 조금 달라졌음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테마가 아까 저는 파란색 싫어한다고 파란색을 고르지 않고 보라색으로 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CSS를 커스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도 다 테마 변경하시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다 편집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죠. 보안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포털의 경우에는 그 테넌트의 내부 사용자와 외부 사용자가 같이 사용하는 페이지라고 했어요. 웹페이지들. 그래서 포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항상 정말 중요한 게 보안을 제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역할을 항상 정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인증과 인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증은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인증을 하는 거예요. 진미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퓨전 데브 KR 그런 그 어카운트를 사용을 해서 인증을 하고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을 하던가 또는 어떠한 인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통과를 한다면 인가는 한마디로 권한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증과 그 다음에 인가가 있는데 인증은 로컬 인증. 자, 아까 로그인 할 때 로컬 인증 했었죠. 그래서 기본 인증은 내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베이스에 행위 저장이 돼요. 그리고 외부 인증. 자, 외부 인증은 as active directory 해가지고 이걸로 가실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제가 로그인 했을 때,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로그아웃 했을 때, 인증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좀 있다고 했는데, 인증과 그 다음에 인가. 근데 인증에서는 로그인을 해서, 여기 보시면, 로컬 로그인, 그러니까 내부 로그인 있고, 외부 로그인 있다고 했어요. 외부 로그인 경우, as active 디렉토리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내부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과 그 다음에 암호를 넣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다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봤을 때, 로컬 인증과 외부 인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오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링크드인, 야후 등에서 사용하는 오스2 있죠? 이거로 해서 외부 인증 또는 아이디, 열려있는 아이디, as 액티브 활성 디렉토리 또는 as 액티브 디렉토리 B2C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차피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로 해서요. 요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해서 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해서 같이 뭐 포함해가지고 같이 로컬로 또는 외부로 인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결국 같은 말이긴 한데 뭐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는 WS 페더레이션 및 그 다음에 또 온프리미스 액티브 디렉토리 및 기타 아이디 서비스랑 통합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포털 관리자에서 인증 설정을 통해서 인증 옵션을 만들어 주고요.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말고 아까 봤던 거 여기가 포털 매니지먼트, 포털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시큐리티라고 보안이 되어 있어요. 보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연락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처, 우리 봤던 거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컬로 해서 인증을 해서 로컬 인증해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연락처에도 데이터가 만약에 로컬 인증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여기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ecurity, 그러면 테이블 사용 권한에 대해서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들어준 내용이 여기서 똑같이 보이게 되는데 어카운트 입력을 할 수 있는 테이블 퍼미션에다가 이렇게 다 내용을 넣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항목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다 모든 웹페이지 액세스 등등등 이에 대한 제어 규칙을 여기다가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마다 또는 웹 내용마다 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여기다 권한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인가라고 했던 내용은 권한 부여인데요. 그 권한 부여라는 것은 사용자가 인증을 하고선 로그인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인가에서 권한 부여라는 것으로 해서 테이블을 얘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사용해서 권한을 다 부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다 정의하는 거고요. 자, 그 말 뜻은 공유를 하게 되면 그 포털 랩에 내부 및 외부 사용자의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웹 롤이 있고요. 그 밑에는요, 테이블 퍼미션스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웹페이지 액세스 룰이 있고요. 엔티티 퍼미션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이 지금 보시면 인가라고 해서 이거를 권한을 부여하잖아요. 권한 부여 이렇게 네 가지, 네 단계로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권한을 다 만들어서 웹 역할이 있는 그 점유한 편집 권한을 다 정의를 해주실 수 있고 그 밑에 속해져 있는 여기 웹페이지 액세스 규칙 요거죠. 액세스 규칙 그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 권한 해서 여기 엔티티가 테이블이거든요. 그 권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권한이 이렇게 맞물려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수 있도록 그 권한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참 여러 가지가 엄청 많죠. 그래서 데이터 권한을 다 설정해 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죠. 그 퓨전 데브 포털이라는 웹사이트에 갔다가 공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보안 역할을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사용자 할당을 하실 거예요. 사용자 할당 해서 사용자 할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보안 역할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사용자도 공유를 할 건데 웹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새 사용자를 만들 수 있고 기존 사용자를 포털에 초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역할이 어떤 건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락처로 이동해서 새 사용자를 만들고 또는 기존 사용자를 포털에 초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정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데이터가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좀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러시면은 한 번 더. 그럼 우리가 웹 역할에 대해서 보게 되었죠. 그러면은 지식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다음 선택 중 하나는 파워 앱스 포털의 유효한 대상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유효한 대상. 그러니까 실제로 포털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은 누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포털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무엇을 위해서 특히나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지 자,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의 employees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사용자 또는 customers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되겠죠. 자,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의 앱을 또 따로 제가 만드는 거겠죠. 그거는. 자, 직원이고요. 경쟁자를 위한 포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조직에 대한 파워 앱스 포털을 프로비전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제일 최상위 단위,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누구라고 했죠? 자, 시스템 관리자라고 했죠. 시스템 관리자. 자, 그리고 다음 중 저는 앱 포털에서 권장 인증 메커니즘이 무엇이 될까요? 자, 권장 인증. 자, 인증이라고 했죠. authentication. 이라고 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아니고요. 자, 아까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있는 로컬 인증. 로컬 인증은 아니라고 했죠? 아까 로컬 인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버스 내에 있는 거기다가 다 데이터가 쌓이고 거기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 인증 중에서 우리가 as active directory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us2라고 해가지고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다음에 또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s active directory B2C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은 이럴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봤잖아요. 결국엔 파워 앱 포탈이 마이크로소프트 전역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스 365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파워 앱 포탈 뿐만 아니라 모델 기반 앱의 특징과 특성, 그리고 또 구성 요소 다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안에서 어떻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우리 다 알아봤습니다. 자, 위크 4에서는요, 파워 오토메이트 소개와 파워 오토메이트 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